초급 17강 퍼프 슬리브 원피스를 제작하겠습니다. 패턴은 DUOP12.dxf 파일입니다. 원단은 라이브러리에 있는 실크 크랩 패드신 사용하고 넥라인에 카라 디자인을 추가해서 실크 시폰 사용하겠습니다. 디자인 보시면 이렇게 퍼프 슬리브로 구성되어 있고요. 앞판과 뒷판에는 프린세스 라인이 있습니다. 뒷중심에는 지퍼 플로를 넣어 놓았는데요. 여기 이 디자인 보시면 이런 원피스의 경우에는 콘실 지퍼 사용하겠죠. 그러면 콘실 지퍼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퍼 플러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OBJ로 있는 지퍼 플러를 불러와서 콘실 지퍼도 있다는 거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러플 컬러는 다각형 패턴 툴 이용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지금 패턴에 이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넥라인에 페이싱을 해서 심지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패턴을 찾아서 클로에 드래그 앤 드롭해서 DXF 불러오게 하겠습니다. 열기, 자동 크기 설정, 회전하지 않기, 패턴 주석 불러오기 해서 확인합니다. 여기 패턴에 보면 지금 안단이 없는 상태네요.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모든 패턴 한눈에 보기를 했는데 안단이 없어요. 그러면 안단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 패턴끼리 너치끼리 한번 맞춰 보시면 저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재봉되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넥라인이 더 많이 패여 있는 쪽이 앞판, 덜 파여 있는 쪽이 뒷판 되겠고요. 그럼 이 두 개의 피스는 뒷판이고 이 두 개의 피스는 앞판이 되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소매를 재봉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이렇게 확인을 했으면 아바타 그림자 기준으로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고요. 2D 패턴 창에서 알아볼 수 있다면, 또 선택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패턴이 겹쳐 있어도 됩니다. 저는 지금 프린세스 라인이고 밑단이 벌어지다 보니까 겹치지 않게 배치를 하면 너무 멀리 배치가 돼서 패턴 선택할 때마다 멀리 움직여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약간 겹치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이제 재봉할 차례인데요. 선분 재봉 이용해서 너치 사이로 이렇게 재봉하겠습니다. 또 뒷판 프린세스 라인도 너치 사이에 재봉하고, 스커트 부분 재봉하고요. 옆선도 이렇게 재봉하고, 실수로 클릭이 됐을 때는 ESC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옆선 재봉했고요. 어깨선 재봉했습니다. 다음은 소매 재봉할 차례인데요. 소매를 재봉하려고 이제 봤더니 40.1하고 소매 68mm 조금 이상한데요. 그 다음 뒷판도 여기 너치 부분 해서 재봉을 했더니 재봉선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앞판의 경우에는 소매가 28mm가 길고요. 뒷판의 경우에는 소매가 14.7mm 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길다는 얘기는 셔링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우리가 앞에 디자인을 봤을 때 퍼프 슬리브가 있는 원피스였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겠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양쪽 셔링 분량이 너무 차이가 나요. 앞에는 28mm, 뒤에는 12mm, 14mm 이러면 차이가 크죠. 그래서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재봉한 것을 다시 삭제를 했고요. 나머지 그럼 너치와 너치 사이를 재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6mm 차이 나고요. 그 다음 2mm 차이 나고, 여기는 1대 N 선분 재봉해야겠죠. 한 5mm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재봉을 했더니 2mm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왜 여기만 심하게 차이 분량이 많이 나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사실은 이건 따라하지 말고 보십시다. 이 정도 위치에 너치가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중심선 기준으로 너치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패턴을 디지타이징 하는 과정에서 혹은 옮기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거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원래 없는 점일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점도 원래 없는 점이겠죠. 소매 아랫단에 여기 굳이 자를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없는 점이 왜 들어오느냐? 육각 캐드의 경우에는 하나의 곡선이 총 15개까지만 점으로 구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곡선점이 15개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긴 곡선의 형태가 다양하게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곡선점이 많아져서 형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어딘가를 잘라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기준점 위치에 잘랐으면 좋을 텐데 뭔가 실수가 있었거나 해서 다른 위치에 잘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점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패턴 상황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자유재봉으로 저는 너치에서 너치 사이를 재봉을 할 거고요. 그 다음 Shift 누르고 여기서부터도 너치에서 어깨선, 어깨선에서 너치까지 해서 1대 N 자유재봉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가 자유재봉이 돼서 이 이세 분량이 자연스럽게 분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하나 설명을 놓친 게 있는데요. 이 소매는 지금 주석을 불러와도 소맥의 어느 쪽이 앞이고 뒤인지가 안 나옵니다. 지금은 방향상 맞는 방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재봉을 했지만 소매에 이렇게 아무런 표시가 없이 그렇다고 너치 두 개 있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는 어디가 앞판이고 어디가 뒤쪽인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구분하는 방법은 이 소매 진동둘레 형태를 보면 밋밋한 쪽이 보통 뒤, 커브가 심한 쪽이 앞입니다. 여기 불룩 나온 부분. 여러분이 팔의 위쪽 뼈를 한번 만져보시면요. 뒤쪽은 밋밋한데 앞은 팔이 앞쪽으로 꺾이기 때문에 그런지 여기 이 부분에 아바타로 따지면 이 정도 위치, 예,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소매도 역시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매 지금 방향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다른 아이템들을 할 때는 소매가 가끔 뒤집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소매가 방향이 맞는지, 이게 이 소매가 맞는지 아니면 앞뒤가 바뀐 상태인지 확인을 해가면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매 안솔기도 마저 재봉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재봉이 끝나고 나면 우리 동시 수정 패턴 복제할 차례입니다. 패턴들 전부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동시 수정 패턴 복제, 대칭으로 패턴과 재봉선 해서 반대쪽에도 패턴을 복제를 해주었고요. 앞중심은 앞중심선끼리, 뒷중심선은 뒷중심선끼리 서로 마주보도록 패턴을 배치하고 선분재봉 이용해서 이렇게 선분재봉 하겠습니다. 뒷중심에도 이상한 데 너치가 있죠? 이상한 데라고 하긴 못하지만 여기에 너치가 있죠. 자, 이게 뭐냐면 뒷중심은 자기 스스로 재봉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너치가 없어도 3D에서 재봉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너치가 있다는 거는 이 아래쪽은 그대로 받고 이 위까지가 콘실 지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퍼가 여기까지라는 뜻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원피스 패턴 재봉 마쳤습니다.